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원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올랐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이걸 신청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밥 먹는 게 이제 공짜라는데 우리 동네는 해당이 될까요? 평생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 1년에 3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대한민국 노인복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무려 29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혜택들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액이 34만 2,5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올해는 얼마로 올랐을까요? 34만 9,360원입니다. 6,850원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7,000원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월 4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신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 돈이면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생활비에 보탤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736만 명이 받았는데 올해는 779만 명이 받습니다. 43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혹시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계십니까?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버는 돈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챙기시고요. 통장 사본 하나 준비하세요.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원분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하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 65세 되셨으면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미루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그 미룬 기간 동안의 돈은 못 받습니다. 생일 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자, 기초연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교통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부터 교통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교통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어요. 서울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통비 바우처를 줍니다. 한 달에 몇만 원치를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해요. 시청이나 군청,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노인복지라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우리 동네 노인 교통비 지원 제도가 뭐가 있냐고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교통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전기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휴대전화 요금 한 달에 10,000원 가까이 깎아줍니다. 전기요금도 몇천 원씩 할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같이 물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그 다음은 주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문턱이 없고요. 손잡이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넓고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쌉니다.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요. 게다가 식사 제공,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도 해줍니다. 혼자 사시기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LH 홈페이지 가시면 모집 공고가 나와 있어요.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활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이랑 돌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노인 건강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바로 치매 재산관리 지원 제도입니다. 치매 걸리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누가 좋은 말로 꼬드기면 그냥 돈을 내주는 거예요. 집 팔아버리고 예금 다 빼서 이상한 데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작했어요. 치매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 드리는 겁니다.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올해 이 시범사업으로 750명의 어르신이 지원을 받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각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치매 관리에만 19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게 3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다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통합돌봄지원회의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해서 맞춤형 돌봄 패키지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결해 줍니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3월 되면 꼭 신청하세요. 그 다음은 경로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경로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놀러가는 곳이 아니라 생활과 돌봄의 거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바로 무료 급식입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됐어요. 주 5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로당에 가면 점심을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있고 좋죠. 게다가 영양도 생각해서 만들어줍니다.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경로당이 이제 스마트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태블릿으로 교육도 받고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배우고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받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사용법 이런 거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나이 드셨다고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될 필요 없습니다. 경로당 가서 배우세요.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예방 교육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경로당에서 실제 사례 들려주고 대처 방법 가르쳐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르신 놀이터도 만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건강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스트레칭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합니다. 서예 배우고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영어 배우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자, 이제 평생학습과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얻으려면 기술도 배워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년에 35만 원을 줍니다. 이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대상이고요. 전국에서 8,000명만 선발해요. 조건 맞으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이 바우처로 디지털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요. 취미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 교육이 인기가 많아요. 스마트폰 제대로 쓰는 법,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 유튜브 보는 법,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워두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직업훈련도 중요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교육도 있고요. 조리기능사 자격증 따는 교육도 있고요.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도 있어요. 자격증 하나 있으면 취업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평생교육하고 일자리 사업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교육받으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소개받는 거죠. 환경미화원 교육받으면서 청소 일자리 연결받고 급식 조리 교육받으면서 학교 급식실 일자리 연결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하고 싶으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 가세요. 거기 가면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가 있어요. 담당자가 여러분의 경력이나 희망사항 들어보고 적합한 일자리 연결해 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의욕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일하면 소득도 생기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고 건강도 유지되고 좋은 점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 2026년 노인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기초연금이 올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치매 재산관리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셋째,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넷째,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평생교육 바우처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셔야 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고 신청하시고 그래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느냐고요? 첫째,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둘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세요. 셋째, 복지로라는 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거기 가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찾으세요. 거기에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이 쭉 나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 가서 직원분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혜택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돌려받을 차례예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세요. 특히 자녀분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혜택 신청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정부 지원 받으시면 자녀들이 드릴 생활비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오히려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바로 알아보시고 해당되면 신청하세요. TV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비치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세요. 누가 무슨 혜택 받았다더라, 어디 가면 뭘 해준다더라, 이런 정보를 나누면 다 함께 도움이 됩니다. 복지 상담 전화 129번도 이용하세요. 거기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무료 전화니까 부담 없이 이용하세요. 정부가 29조 원이 넘는 예산을 노인복지에 쓴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말씀하셔도 되고,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으셔도 되고, 국민신문고에 글 올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모이면 정책이 바뀝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아직 안 받고 계시면 신청하시고, 치매 가족이 있으시면 재산관리 지원 알아보시고, 경로당 급식 이용하시고, 평생교육 바우처 받으실 수 있으면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 적어두셨습니까? 내일 당장 전화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세요.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워요. 그분들한테 오늘 들으신 내용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건강 챙기세요.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영양 있는 음식 드시고, 병원 검진 꼬박꼬박 받으세요. 건강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